직업이 직업인지라 비슷한 걸 꽤나 봤습니다만 2달 전 경기 북부에 있었던 살인사건만큼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꽤나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만 보고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 당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끔찍합니다. 피가 아주 낭자한 게 영상으론 나올 수 없을 정도였죠. 피해자 정씨는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였습니다. 20대 아들이 있고 다른 가족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피해자는 주변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착해 빠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한 목수 김씨가 정씨가 운영하는 오피스텔로 찾아옵니다. 목수는 정씨에게 330에 60에 내놓은 방을 200에 30으로 어떻게 입주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씨는 입장이 곤란했지만 그래도 흔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목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고 그리고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수는 정씨에게 깍듯했습니다. 경비 박노인에게도 꼬박꼬박 인사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모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입니다.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씨의 고향 후배가 그 당시 그 지역 경찰서 팀장을 맡고 있어서 수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목수가 이씨와 어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수는 일정한 일거리가 없어 동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씨와 어울리면서 목수는 점점 난폭해졌죠. 심지어 이씨가 어이 김목수, 정씨하고 경비 박노인을 죽이면 오피스텔 월세 안 내도 되잖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도 이씨와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언젠가부터 뒷주머니에 시카를 들고 다니던 목수가 정씨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엔 이씨도 있었고요. 그래서 셋은 파출소로 잡혀 들어갑니다. 폭행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씨와 목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골프공을 쳐서 시끄럽게 하고 정씨를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건 정씨가 아무리 착해도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씨가 목수에게 자네 자꾸 이럴 거면 방 내놓고 나가 이렇게 말하자 폭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목수가 뒤에 시카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봤고 정씨는 목수나 이씨 중 한 명이라도 자신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주치폭력으로 들어갔고 정씨와 목수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인진 알 수 없고요. 덧붙여 이씨는 그 강력 팀장을 정씨와 박노인에게 인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CCTV에 그 강력 팀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경비 박노인에게 들은 얘기론 정씨가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정씨는 목수에게 2달 내로 나가달라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목수는 이씨에게 받은 흰색 스프레이로 건물 내의 CCTV를 고장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정씨는 박노인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아들과 가서 사과해야겠어. 그리고 그것이 정씨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40분쯤 정씨와 그 아들은 목수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방문을 두드리고 말을 했죠. 김씨, 잠깐 나와봐요. 목수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밖에서 골프 치는 건 조금 자제해줘요. 뭐? 격분한 목수는 걸쇠를 빼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봐, 내가 하는 게 다 안 이꿈나 보지? 목수는 소리를 지르며 늘상 차고 다니던 식칼로 정씨의 목을 찔렀습니다. 식칼은 정확히 경동맥을 잘라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목수가 칼질 한 번에 경동맥을 잘랐다는 게요. 그리고 목수는 놀란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고 아들은 머리에 큰 자상을 입은 채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목수는 흥분한 상태로 정씨의 아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아들은 칼을 막느라 팔에도 큰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10분 후 경비 박노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정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전 제일 궁금한 점을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씨와 목수가 이전에 폭행 사건도 있었고 평소 시카를 차고 다니기도 했다는데 왜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나? 이봐요, 시칼 찬다고 다 보호하면 정육점 옆집은 다 신변 보호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네요. 그럼 목수가 이 씨랑 어울리면서 사람이 변했다는데 마약 복용 의심은? 그런 정황이 없어 검사 안 했수다. 이 씨가 여기 강력팀장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사건과의 관련은? 이 씨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거 물어볼 거면 나가요. 결국 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목수는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칼놀림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건 이후 이 씨는 어디에 갔을까? 동네 주민들은 사건 이후 이 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수가 평소 침을 흘리고 눈이 노랗게 뜬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경찰은 왜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1시간이면 끝납니다. 마약 검사요.